제가 크로노스 수량을 꽤 갖고 있는 편이라 영상에 주관적 생각이 반영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지만 이 기사는 꽤나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크로노스는 크립토닷컴 거래소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코인만렙에서 0.06달러에 소개해서 현재 0.15달러 정도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크로노스 관련해서는 제가 주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검색하시면 어떤 코인인지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크립토닷컴이 미국 통화감독청인 OCC에 전국 단위 신탁은행 설립 인가를 공식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크립토닷컴은 뉴햄프셔주의 비예탁 신탁 회사로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뉴햄프셔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미국 전역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번 신청서를 통해 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신청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정리하는 내용은 어떤 기사에서도 제대로 정리된 게 없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한 거예요. 크립토닷컴이 신청한 OCC 신탁 인가가 승인된 곳은 2025년 9월 30일 기준 60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 디지털 자산 특화 신탁은행으로 승인이 된 것은 2025년 10월 26일 기준 앵커리지 디지털 은행뿐이며 앵커리지 디지털 은행의 경우 2021년 1월 13일에 신청해서 OCC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은 후 정식 허가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외 프로테고 트러스트 은행과 팍소스 내셔널 트러스트 등 동일하게 2021년에 조건부 인가를 받은 신탁 은행들도 있었지만 앵커리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요건 미충족으로 승인이 만료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통해 소개해드린 크립토닷컴 외에 리플랩스, 비트고, 서클, 내셔널 디지털, 피델리티, 와이즈, 코인베이스 등이 전국 단위의 신탁 은행을 마쳤고 이를 표로 만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OCC 승인을 1번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크립토닷컴이 신청한 것이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니까 한 단계만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OCC 인가는 이미 앵커리지가 승인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들도 있어서 큰 이슈는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인 FED에서 배드와이어 등의 결제망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어카운트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FED의 마스터 어카운트 승인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이 승인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결제 청산망을 직접 접근하고 중앙은행에 예금을 보관, 비용 및 리스크를 절감하는 등 승인을 받게 되면 말 그대로 레벨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2025년 10월 현재 2번 신청서를 낸 업체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고 누미스마 은행과 리저브 트러스트를 제외한 모든 업체는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1번은 앵커리지가 승인되었고 2번은 누미스마와 리저브가 승인되었지만 1번과 2번이 모두 승인된 업체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1번과 2번 모두가 승인되는 최초 업체는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데 현재 1번과 2번 모두 신청한 암호화폐와 관계가 있는 업체는 크립토닷컴, 리플랩스, 서클, 코인베이스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4개 업체가 객관적으로 비교 대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10월 25일 기준 4개 업체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것은 리플랩스입니다. 그리고 리플랩스의 시총을 100%로 기준을 잡고 나머지 업체들을 정리해보면 코인베이스는 50% 수준, 서클은 19% 수준, 그리고 크립토닷컴은 고작 3% 수준으로 이 목록에 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확고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트럼프가 묻은 업체는 크립토닷컴이 유일하고 크립토닷컴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1의 거래, 송금, 결제 기능을 크로노스에 통합하고 포인트 리워드 등등 트럼프 가족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1번과 2번을 모두 신청한 업체 중
가장 학고 시총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승인이 될 확률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해석은 당연히 희망회로가 많이 반영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크로노스는 트럼프가 묻은 코인인 만큼 망할 확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국내 크립토닷컴 비자카드가 서비스되기 시작하면 최소한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를 기록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너무 큰 설레발을 칠 필요는 없지만 기대는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로노스 이야기 했으니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펀드 스트랫의 공동 창립자인 톰 리는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에 도달한다면 비트코인은 최고 200만 달러, 약 28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톰 리는 앤서니 폼플리아노 채널의 폼프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와 같이 언급했는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사에서 현재 전 세계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달러 비중 축소와 금 매입,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정 불안정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 법정 화폐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치 저장 수단의 대표인 금값이 5,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금값이 현재 4,112달러 정도니까 이미 크게 오른 지금의 가격에서도 추가로 21.6%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을 톰리가 언급하면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될 것이고, 실제로 금이 5,00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은 160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인 28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200만 달러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시총과 비슷해지는 것을 단순 계산한 것인데요. 지금의 금 시총은 27조 달러고 5,000달러가 되면 34조 달러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이 금과 동일한 시총이 된다면 얼추 174만 달러가 되는 것이니까 비트코인이 그 즈음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비트코인이 결국 금의 시총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금 시총을 당연히 따라잡는 것은 물론 오히려 추월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톰리가 언급한 비트코인 28억 원은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영상으로 정리드렸던 바와 같이 JP모건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한 것을 보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비트코인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담보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었으니까 더더욱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자신의 X를 통해 비트코인 공급량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6%로 매도세가 약화된 것이 확인되어서 하락 모멘텀이 완화되었다는 기분 좋은 분석을 했고,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인 테야 성장 책임자인 존 콘소르티는 비트코인이 최근 8개월 동안 전고점 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되었고, 가격이 최고치를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매우 낮았는데 신고가 근처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 적이 없던 만큼 지금의 상황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언급했을 만큼 대단한 상승이 임박했음을 알렸는데, 주식과 금이 오른다고 괜히 주눅들지 마시고 조만간 다가올 역대급 대6회 마운틴에 반드시 탑승하셔서 우리같이 소리 벗고 팬티 지르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봅시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